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 다우지수가 1% 넘게 하락하면서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큰 낙폭 보이고 있는데요.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상회한 21만 8천으로 발표됐습니다. 지수의 하락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도 급락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매수와 매도, 양방향 거래가 가능한 이 선물이 더욱더 매력적이죠. 여러분들의 투자 기준을 잡아드릴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도 알찬 정보 많이 담아왔습니다.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솔루션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합니다. 천명 마스터님, 또 해왕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천명 마스터님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 해왕 마스터님과 또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네, 또 해왕 마스터님이 어떤 또 알찬 정보를 가져오셨을지 참으로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1시간 동안 해왕 마스터님과 좋은 정보로 시험 제공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또 해왕 마스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해왕입니다. 가장 떨리는 목요일, 천명 마스터님과 나온 날입니다. 오늘 사실 많은 얘기를 좀 준비할 건데 사실 천명 마스터님하고 이제 사전 방송 전에 좀 얘기를 했는데 좋은 얘기를 같이 많이 좀 준비를 했어요. 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방송 되도록 1시간 동안 알차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또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서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 전략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하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그리고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 방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천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네, 노란톡 지금 빨리 들어오셔서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또 여러분들 답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질문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증가와 소비 둔화 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국채금리와 달러화 하락에 해지용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소비 위축에 따른 수요 우려 속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유로존 4월 CPI가 7.4%, 영국 4월 CPI가 9%로 발표되며 22의 빅스텝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0.55% 하락한 11,87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1.23% 상승한 온스당 1,83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67% 하락한 배럴당 10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84% 상승한 1.05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과 시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간밤새 미증시가 또다시 바닥을 뚫었습니다. 다우지수는 2년 들어서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5% 가까이 폭락을 했죠. 네, S&P 500 지수는 4,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네, 나스닥이 이제 10,000포인트가 좀 위태로운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또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스탠스로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패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해왕 마스터님은 관망, 그리고 천명 마스터님은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천명 마스터님부터 매도 들어주셨는데 차트 보고 자리값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처음 나올 때 일봉을 먼저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일봉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참 뭐 아시다시피 화요일 날 그죠? 그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으면서 시장이 이제 급반등을 하다가 오늘 새벽에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화요일에 배가 가까운 이제 급락을 연출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게 참 파월 의장이 좀 신뢰가 안 간다. 이건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파월 의장의 발언을 위해서 이렇게 시장을 완전히 혼돈을 줬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다음에 월봉을 또 볼게요, 이게. 월봉을 좀 보시면 제가 5월 초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12,000선이 붕괴가 되면 11,000은 금방 내려갈 것이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주도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벌써 11,000 뭐 라인을 벌써 깨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거의 2020년 8월 정도에 지금 그 가격대로 와 있어요. 그럼 벌써 약 2년 가까이, 2년 전에 가격대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나마 S&P는 아직까지는 여유폭이 있는데 이게 정말 이게 제 6월에 또 우리가 FOMC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때 5월 달에 그때까지 왔다고 호재가 만약에 없다면 이게 11,000 라인이 충분히 5월 달에 붕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지금 시그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관가를 하셔야 되고 일봉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 5월 12일에 목요일 날 이때가 최저가가 11,689였어요. 근데 제가 오늘 판단하기에 여기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위치예요. 그 근거로 인해서 제가 지금 오늘 하락장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 뭐 매도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지금 뭐 단타로 이제 투자하기 위험한 구간이다. 그래서 저번 주부터 이게 장기적인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벌써 이제 저번에는 내가 12,500, 400 라인에서 한 장기적인 어떤 수익 매매 전략을 가져갔는데 거기는 벌써 이제 지나갔죠. 너무나도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굳이 투자를 하신다 하시면 19,200에서 한 11,900이죠. 11,920선에서 11,900 한 50선. 그 정도에서 한 매도 전략 장기적으로 단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장기적으로 전략을 한번 오늘 꾸며 보셔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 예상이 많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5월 12일 날 그 정도 가격대가로 가지 충분히 오늘 내려갈 수 있는 여유가 내려갈 수 있는 그 폭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안 내려가면 내일도 분명히 내려갈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상당히 안 좋죠. 예. 그렇게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장기적으로 좀 매도 뷰를 봐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좀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으로 풀이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럼 오늘 일단은 첫 순서가요. 네.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나스닥을 하면서 말씀드린 거 있죠. 파월에 대해서 신뢰를 일단 제가 못하겠다. 그렇죠. 네, 시장이 너무, 지금 연준에 대한 맞습니다. 신뢰도를 좀 잃은 네, 상황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코노미스트들이나 네. 전 파월 의장 분들이 예. 이렇게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안 좋게 발언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게 저하고 또 맞아가요, 그런 많은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분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파월 의장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또 첫 시간을 좀 꾸며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파월의 유년 시절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어떻게 돼서 이 양반이 이제 의장까지 당선이 됐으며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이제 간단하게 좀 대략적인 거를 히스토리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첫 번째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 파월이라는 이 분은 이제 원래가 이제 변호사 출신이었어요. 변호사. 예? 변호사다 보니까 이제 전혀 이 경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이셨죠. 근데 우연찮게 어떻게 됐는지 거기까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 연준 이사가 되면서 이제 2018년 그죠? 2018년에 트럼프 정부 때 연준 의장이 발탁이 됐어요. 근데 이다는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했죠. 뭐냐면 이제 경제학위가 없는 사람인데 이게 의장이 됐다. 상당히 서프라이즈했어요. 물론 나름대로 이 양반이 이 경제계 쪽에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파격적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그때 나왔을 때 30년 만에 최초로 이제 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당선이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옛날에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당선이 됐고 또 이 당선이 될 때 논란이 참 많았었어요. 무슨 얘기냐? 자, 뭐 여러분들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파월이라는 이 의장분은 원래가 이제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또 공화당 출신이시고. 근데 이제 비둘기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좀 온건적인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딱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발언이 뭐냐? 금리 인상하겠다.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전혀 안 맞죠? 왜 비둘기인데 왜 매파적인 발언을 할까? 저는 그거를 좀 분석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오일 쇼크하고 이제 그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었잖아요. 그걸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오른쪽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그 차트를 보시면, 자, 뭐 17년까지는 뭐 그런 대로 완만하게 뭐 거의 0%대 이제 뭐 물가 상승률을 이제 금리를 이제 인플레이션이 뭐 좋았으니까 뭐 그런데 이제 파월이 한 17년부터 지켜본 것 같아서 요 상태가 내가 이제 그 전부터 알았겠죠. 내가 이제 연준 의장이 될 것 같다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간파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나름대로 해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해오면서 야, 이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어떤 이 징조가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인플레이션 금리를 좀 일단 올려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하고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하고 미중 무역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뭐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싼 물건들이 뭐 이제 이제 미국에서 소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았고 그렇죠. 기억을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파월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막 그랬는데 결국에 이제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뭐 금리 올리지 마라. 일단 돈 풀고 일단 경제를 빨리 살리는 게 급선무니까 돈 풀어라. 막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서로 갈등에 계속 핑퐁 게임을 한 거예요. 다들 기억을 하시겠죠. 벌써 3, 4년밖에 안 된 뭐 일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연찮게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요? 그죠? 2020년에 팬데믹이 딱 이제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어쩌기 뭐 이제 파월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제로 금리를 이제 단행을 했고 다시 그다음에 양적 완화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풀기 시작한 거예요. 예? 뭐 8조가 넘는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풀기 시작했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파월은 또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어떤 생각을 했냐? 이게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상보다 길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좀 이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제가 보니까 이 어떤 이제 이 자기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좀 있는 사람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히스토리를 보니까 그래서 그 히스토리를 보면서 어떤 그런 욕심이 있는지를 여기서부터 이제 나와요. 이제 초등학교가.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거를 다 알고 있죠. 결국엔 세계 경제 수장이니까. 근데 일단 빨리 이제 팬데믹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경기 돈 다 풀고 제로 금리하고 일단은 경기 고양을 다 풀고 일단 가보자. 그렇게 이제 이 트럼프하고 이제 그 길을 이제 마지막으로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성과는 좋았어요. 그죠? 다음 페이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바이든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연준 연임을 이제 파월이 다시 할 수 있는 어떤 교두를 또 마련한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아까 팬데믹을 이제 잡아놨잖아요. 그죠? 당연히 바이든은 뭐 이 정도면 뭐 연임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예? 비록 이제 당은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이 사람 능력 있다고 이제 바이든은 생각을 했던 거죠. 능력이 있는 분은 맞아요. 제가 봐도 보통 분은 아닌 거 맞는데 이 사람 성향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뭐라고 그래 좀 자기가 다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기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시장이 막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발언 자체를 되게 좀 뭐라고 그래요. 말을 좀 돌려가면서 이게 키포인트가 없어요. 이 사람 말하는 게 보면.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번에 연임을 자기가 한 이유는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시스템을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는 충분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한 거죠. 예? 물론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더라면. 예?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런데 이제 연임이 되면서 어떤 또 발언을 했냐. 어? 자, 인플레에서 일시적인 거 아니다. 어? 또 매파적으로 변한 거예요. 2018년 똑같이. 그죠? 그러면서 2월 달에 또 어땠습니까? 이때 연임 발표됐을 때. 그때 뭐라고 그랬냐. 뭐 지금 뭐 우리나라 인플레 아직까지는 또 괜찮다. 그래 말을 또 바꾸면서. 근데 우리나라에 완전 고용제가 돼 있기 때문에 경제를 아직은 튼튼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직은 뭐 올릴 시기상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엔 4월에 어땠습니까? 0.25% 올리고 또 3% 뭐 금리 제시하고 나서 지금 5월 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데 3.5%까지 갈 수도 있다. 또 한 달 사이, 그러니까 몇 달 사이에 말이 바뀌고 또 한 달 사이에 말이 바뀌고. 이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미국 사람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뭐 우리나라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부분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래도 세계 경제 수장이라는 분이 어떤 정책을 조금이라도 좀 투명하게 제시를 하면 다른 나라의 어떤 정책을 잡는 데 상당히 수월할 거 아니에요. 매번 말이 바뀌니까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는 글로벌 시대, 자유무역 시대를 이제 종식을 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이제는 미국도 상당히 어렵구나.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게 딱 내포져 돼 있구나. 저는 그걸 딱 정확히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5월 달에 초에 이제 대차 대조포 다음 달부터 축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이 자료를 한번 봤어요. 어디 자료를 봤는데 이게 대차 대조포 5집조를 축소하게 되면 0.5%의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답니다. 지금 상황이. 자, 그럼 자이언티스트 얘기를 안 하는데요. 이게 자이언티스트 이상이에요. 0.5% 6월 달에 올리잖아요, 만약에. 응? 그럼 0.5%는 1% 아닙니까? 그럼 자이언트 스텝 이상이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이거 말이, 이게 뭐 불분명해요. 말이.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말장난을 너무 잘 치는 것 같아요. 이 파월이. 너무 자기 안 다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이렇게 또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돌변을 했어요. 이제 자기는 이제 다칠 것 같거든요, 상황이. 완전히 다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뭘 했습니까? 물가가 확실히 잡힐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할 것이다. 또 말이 바뀌잖아요. 6, 7월 뭐 할 수 있다 하더니 또 계속 한대잖아요. 이게 또 무슨 얘기예요, 이건 또.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요. 내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애플 서명하고 연설할 때 보면은 서로는 일단 밑밥을 쫙 깔아놔요. 아주 좋게 포장을 잘 해놔요, 보면. 제가 5월 초에 FMC 그 회의로 서머리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요약로. 거기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아직은 미국 경제가 괜찮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맨날 똑같은 말, 그죠? 좋다. 그러다가 두 번째는 이제 본론에서 안 좋겠다, 안 좋은 얘기 핵심에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서론을 보고 반색을 하잖아요. 뭐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깊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나면 아, 이게 내가 잘못 봤구나. 그게 2월 달부터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해보세요. 하루는 발표내면 급반등했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며칠씩 계속 하락장. 지금도 여지 똑같잖아요. 지금. 이게 너무나도 반복되고 있다는 게 이 파월의 이 불분명한 발언이 너무 시장을 혼란에 빠진다.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여기다가 또 얘기한 게 뭐냐면 다소 연착륙 전망.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연착륙이 없는데 다소 연착륙이란 말은 또 뭡니까? 예? 그러니까 말 자체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수 탄 듯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두 번째가 이제 가장 핵심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는 물가 상승률을 다시 낮출 수단과 의지를 모두 갖고 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1차적으로 달러 올리겠다는 얘기 합니까? 거기다 금리 올리고 대차 대표 축소하고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수출하고 그러니까 달러 금리 올려서 인플레이션 수출해서 못 사는 나라한테 책임 전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어떤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얘기. 이거 다 하고 있는 얘기를 왜 또 확인 사살을 시키냐 이거예요. 예? 그럼 뭐를 네가 수단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오픈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픈 안 해줘. 그럼 나중에 또 하나씩 더 터져 나오겠죠? 그럼 또 여기 또 얘기 나오죠. 빅스텝 기정사실 아니다. 6월, 7월. 이거 불과 며칠 사이에 말이 또 바뀌어 버리는 거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 아까 서두에 처음에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 파월 의장들도 이분의 지금 하시는 정말 불비한 행동을 가지고 다들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 언성이 높고 미국의 신뢰도를 무너뜨린다까지 뭐 강경한 발언까지 지금 내뱉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만큼 이 사람이 지금 책임감 없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지금 그게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뭐냐면은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파월 의장님이 또 이제 어떤 발언을 또 이제 쏟아내시겠죠. 이제는 여러분 정확히 제가 FMC 서명록에다 문구 하나씩 다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요. 그거를 잘못 보시면 해서 이 어떤 투자 전략에 대한 혼돈이 분명히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미국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해석도 다 되니까 해석하셔서 이 중요한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언론만 믿지 마시고요. 자기 혼자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 스킬업도 되시고 투자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요. 좀 이따 이제 마지막 끝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또 사이트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끝나는 시간에 좀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결론적으로 파월의 발언 때문에 이 불분명한 발언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지금 완전히 오합지졸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 발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매번 바뀌고 있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좀 시장이 지금 많이 출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S&P 500 지수는 20% 가까이 빠졌고 나스닥 지수는 약 한 27% 정도 내린 상황인데요. 파월 의장이 매번 발언 바꾸면서 양측의 소년이 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파월 의장이 이제 다소 부드러운 착륙으로 향하는 길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소프티쉬 랜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착륙이라고 발언을 좀 명료하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소 부드러운 착륙이다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 해왕 마스터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다시 한 번만 질문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좀 발언을 바꾸고 있고 이런 시장이 연준에 대한 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시각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오히려 파월을 더 신뢰해요. 파월 의장을 오히려. 신뢰하고 네, 있다는. 또 이 내용도 또 천명님과 좀 갈리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잘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미국에 대한 통화 정책을 주된 내용을 보자면은 네. 막 그렇게 과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네. 과하지 않다. 이 통화 정책이 이게 되게 빠를 뿐이지 과한 건 아니다. 지금 왜냐면은 미국이 긴축을 좀 빠르게 시도하는 거는 그 이상에 대한 어떤 하락세를 더 막기 위한 빠른 조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말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FMC라든가 연설에서 어떤 추상적인 멘트를 던지면은 좀 과도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만큼 민감하다는 거죠. 파월의 멘트. 최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어떤 이번 달 초에 나왔던 얘기가 주된 내용이 이제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주로 가겠다 다음 달에. 그리고 어제 나온 내용은 또 이제 금리를 인상하겠다. 근데 다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자이언트 스텝은 가지 않되 금리 인상은 계속적으로 시도를 할 거야. 왜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좀 다른 국가 선진국 대비해서 좀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되는 시기라고 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럽 한번 예시로 좀 들게요. 유럽이나 이제 중국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은데 그 유럽 보면은 유럽은요 이제 망가질 대로 좀 망가졌다라는 표현을 제가 하거든요. 왜냐면 유럽은 지금 금리 인상도 못 해요. 예. 이제 건강한 어떤 긴축에 대한 시도조차 못 하고 있는 그것마저 갈팡질팡하는 국가가 이제 유럽이라는 집단이에요. 이번에 7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시도를 해야겠다라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국면인데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근데 그걸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이제 워낙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그 행보를 너무 길게 걷고 그걸로 이제 기업 살리기 모멘텀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유럽 기업 다 죽어버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근데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좀 비관론적으로 파월을 보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장이 죽기 때문에. 일단 시장부터 보잖아요. 지수가 떨어졌으면 파월 쟤는 나쁜 애예요. 쟤 때문에 떨어진 거야. 이런 어떤 포커스가 좀 잡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 이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책이라는 게 유동적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빨리 뿌린 만큼 빨리 거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도라고 봅니다. 근데 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매크로 환경이 고성장 고물가에 대한 시대가 열린다면은 이거는 좀 위험하죠. 근데 그 기간에 대한 이제 어떤 모멘텀이 좀 장기적으로 열리니까 그건 좀 길게 열고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아직까지도 저는 조금 내세우고 있는 게 미국에 대한 증시 부분은 저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5월 봤죠, 작년에 5월 보고 5월에 이제 시장 반등이 좀 들어갈 겁니다라고 하는데 아직 5월이잖아요. 네. 기대하셔도 좋다 이거예요.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네. 굉장히 여유 있는 말씀 해주셨네요. 저는 급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근데 또 굉장히 또 드라마틱하게 지금 조금 전에 나스닥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완전한 상승은 아니고 오늘 차트 예. 보면은 예. 지금 18일이죠. 엊그제 전전일부터 이어져 오던 네. 하락에 대한 고점 포인트가 예.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관망을 든 거는 어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이제 12,500포인트 언급을 드렸어요. 250포인트 언급 드렸을 거예요. 이 이탈이 나오면 그때부터 매수 보셔라. 차라리. 안 오면 하지 마라. 근데 그대로 떨어지니까 어제도 관망이었죠, 제가. 어제도 관망이었는데 오늘 좀 집중해야 될 요소는요. 요 자리거든요. 이 포인트. 지금 이 포인트에 의해서 내일 코스피도 자리가 갈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좀 집중을 보겠습니다. 자, 자리값 보면은 자, 12,000 이제 1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사이 내외 구간으로 좀 설정을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추세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 자리가 키포인트예요, 오늘은. 이게 이탈이 나온다면은 상승으로에 대한 방향 전환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세가 새로 만들어지는 파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네, 하락 파동이 전전히 이루어져 오던 게 끝나는 분위기다.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실시간으로 생방 보고 있죠. 네, 지금 11,980포인트 선물 지수입니다. 가고 있는데 지금 다 왔어요. 이 자리가 하이라이트예요. 오늘의 맥점입니다. 지금 23시 20분 지나고 있는데 여기 이탈하냐 안 하냐에 따라 오늘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차트 보실 때 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식도 똑같잖아요. 손절에 대한 비중을 정하고 들어가잖아요. 진입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진입이.
진입. 안 오면 안 하자 이 주의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고점을 맞았죠. 12,000포인트에 대한 어떤 매도가도 유효한 거예요. 매도가도. 왜냐? 와, 손절이 너무 짧거든요, 지금. 이절은 길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오늘 야간장에 두들기다가 새벽에 이탈이 좀 나올 시그널이 좀 발동이 된다. 그럼 새벽 시장 때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파동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형성도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관망을 든 겁니다. 관망을. 지금 60분 봉을 좀 집중을 해본다면은 여러분들 이 MACD가 양봉세로 돌아섰죠.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양봉세로. 이때 보통 매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60분 봉이나 일봉에 대한 모멘텀은요. 그 당일에 대한 어떤 방향성. 자기가 트레이딩을 딱 집중하고 있을 때 야, 오늘 매수 볼까 매도 볼까 라는 관점을 내세우고 시작을 하거든요. 보통. 자, 여러분들 저 같으면 지금 저는 매수에 대한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에서 기회를 좀 포착하는 구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지금 아직 트레이딩 시작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사실 기다림을 조금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림을 많이 추구를 하는 편이에요. 기다림을. 지금 제가 말한 어떤 12,000 10포인트 여기 딱 저항선이 맞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게 돌파가 드러나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자, 지금 12,000 10포인트 완전 돌파 드러났을 때 그때 매수에 대한 구간 확보가 되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채널 링이 구조가 확보되면서 그 다음부터 트레이딩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관망인 겁니다. 단순하게. 아직은 하지 마세요. 근데 매수가 긍정적인 이유는 60분 봉에서 오늘에 대한 장세가 매수세로 굉장히 유리하다고 내포하고 있거든요. 기다려 봅시다. 근데 여기서 오늘 만약에 일봉에서 박스권 이거 지지하면은 이거 더블 바닥이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저점 가능성이 아직도 저는 시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지켜보세요. 오늘은. 제가 사실 가끔 이제 천명님 방송도 봐요. 제가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고 배우는데 천명님도 어떤 해외에서 트레이딩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많은 얘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트레이딩이라는 게 자기 가치관이잖아요, 결국은. 가치관. 자기가 쌓아온 노하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방송으로 굉장히 한정적이고 내일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좀 정리할게요. 12,000 1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사이에 대한 좀 돌파가 드러난다면은 매수에 대한 어떤 적정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될 건 어쨌든 매수장으로 돌파가 들어간다고 해갖고 그때부터 매수를 팍 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라 이겁니다. 한 번은 눌려요. 어차피 파동이기 때문에. 지금 장세가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장세로 돌변할 수는 없거든요. 예. 파동이 포인트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그 채널이 구성될 때까지 좀 기다리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보시는 겁니다. 예. 저항에 대한 연결이 되죠. 잠시만요. 자, 저항에 대한 연결이 되죠. 제가 말한 포인트에 대한 돌파가 드러나야 돼요. 지금 23시 25분 지나고 있는데 예, 여기 포인트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당일에. 이게 돌파가 드러나야지 그때부터 매수에 대한 전환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만 딱 집어드릴게요. 왜냐면은 그 이후에 대한 시장 대응은요. 파동에 대한 고점 포인트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부터 대응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럼 어디 지지를 받냐 어디 지지를 받냐 정확하게 이 시간대에 읊어드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내일 코스피를 보시는 분들은 12,000 여기 상단 돌파 드러난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 안심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지금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2.8%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또 나스닥이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왕 마스터님께서 하지만 오늘은 좀 관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또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막소님께서 보내주신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기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느 정도의 금리 수치여야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면 다시 달러 인덱스가 꺾일까요? 이렇게 또 두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천명 마스터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거냐. 네. 아까 말씀드린 3.5% 이상은 올라갈 것 같고요. 네. 올해 안에요. 네네. 네. 그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차 대조표 축소해도 50조면은 예. 0.5%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이언트 스텝 이상급의 될 거예요. 6월에 만약에 간다면은 6월 달부터 이제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소 3.5% 이상은 갈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네. 자, 달러 인덱스가 꺾일까? 저는 이거 꺾이지 않을 것 같고 올해까지 무조건 달러 인덱스는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달러가 일단 계속 상승을 할 테니까. 왜냐면 저번 화요일 날 이제 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인플레이션을 이제 미국이 연말에 수출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자, 그 바이든 그 참모진들의 민족주의자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달러를 올려서 강대국으로 다시 한번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게. 예, 왜냐하면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자본을 비싼 자로 다 걷어들이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수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도 당연히 올라갈 테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 시간이 있겠죠. 올해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올해는 무조건 하락장이다, 뉴욕 증시는. 내년부터는 조금씩 완만하게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오일 쇼크가 지금 모범 답안이에요, 여러분. 물론 상황이 그때하고 완전히 좀 다르지만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뭐 지구 온난화, 이제 곡물에 대한 또 식량과의 전쟁이 또 악재가 겹쳐버리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지금 이게 중물가, 보통 우리가 중물가로 하는 게 4%대를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 중물가도 상당히 이게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얘기예요. 예?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모르는데 내년까지는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 중물가가 만약 목표대로 안 가게 되면 오히려 더 지금 같은 상황이 더 지속될 수도 있다. 예?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당분간 인덱스도 일단 올라갈 거로 보고요. 뭐 당분간 3.5% 이상 최소한은 그 정도는 갈 거라고 충분히 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회왕 마스터님께서 좀 짤막하게 덧붙여 주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달러가 오른다는 데는 좀 네. 공감이 가는 포인트고 예. 지금 널리지가 좀 열린 거는 사실 잠시만요. 네. 107달러까지는 열려요. 무난하게. 107선까지는 근데 보고 이게 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달러 30년 차트거든요. 네. 지금 좀 주봉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봉. 주봉.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달러라는 것도 어쨌든 저는 그거 있어요. 여러분 돈이 화폐라는 게 그 얘기가 있거든요. 화폐라는 게 결국 종이에요. 종이. 어떤 현물 기반인 건 맞지만은 일전에 달러 인덱스가 2002년도에 이제 급락하는 사태도 있었는데 어떤 달러에 대한 어떤 항상 이제 상승론을 주장하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안에. 근데 그거에 대한 좀 좌지우지하는 그 포커스는 지금 유럽이 좀 갈팡질팡하잖아요. 미국이 너무 빠른 긴축을 시도하고 유럽에 대한 금리 인상으로 좀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는데 일단 107달러까지는 좀 무난한 상승 흐름을 보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가는 잡힌다는 주의예요. 물가는. 지금 조금 어느 정도 증명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10년 물가 지수잖아요. 예. 지금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히고 있어요. 예. 근데 파월의 입장은 확실히 잡겠다 이거죠. 확실히. 그리고 긴축에 대한 기준금리 3%, 2.5%는 지금 어느 정도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고 그거는 가는 거죠. 예, 파월에 대한 의지는. 그리고 그 지금 기준금리를 중립금리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중립금리는 뭐예요?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경제가 적정 궤도로 올라왔을 때 형성되는 중립적인 금리죠. 그 금리를 이미 다 잡아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 물가 상승을 막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선. 자,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자면은 저는 물가는 이미 조금 포커스는 잡혔다고 봅니다. 잡힌 상황. 근데 여기서 더 못 치게끔 막는 효과라고 보고 있어요.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그 금리가 2.5% 3%는요. 이미 시장에 다 들어가 있는 요소예요. 요소. 이미. 재료가 다 나온 거예요. 추가적인 어떤 시그널을 주기에는 좀 다소 금리 가지고는 이제 약할 것이다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돼요. 다만 달러가 치는 이유는 너무 미국이 유럽은 가만히 있는데 너무 빨리 긴축을 하니까 그 강세장이 이어진 거죠. 너무 어떻게 보면 좀 과할 만큼의 긴축은 맞잖아요. 예. 미국이 지금 뭐 만약에 뭐 신흥국 다른 나라 대비해서 브라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금리 10몇 프로 20몇 프로 하잖아요. 그런 나라는 그런 나라보다 이제 미국이 그런 행보를 보이니까 조금 이제 다소 이제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물가가 잡힐 거라고 봅니다. 물가가 긍정적입니다. 달러는 107달러까지 보세요. 달러는 그 이후에는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상입니다. 네,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최근 또 ECB의 금리 인상 이야기가 좀 솔솔 나오면서 유로가 좀 꿈틀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에 대해서 아까 천명 마스터님께서 좀 준비한 이야기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야기 좀 풀어주시죠. 네, 일단 제가 체험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저 유로 FX 제가 월봉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네. 지금 뭐 팬데믹 때보다 훨씬 밑으로 내려와 있죠 지금, 그죠? 네. 야, 이게 지금 미국, 유럽의 경제를 말해주는 게 아닐까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4월 말에는 5월 초에 스태글플레이션이 분명히 유럽에서 오는 나라가 있을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역성장을 했었고, 그죠? 이게 오늘 이게 바로 보여주는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영국의 4월 CPI도 40년 만에 최고치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이제 인덱스를 보시면 이제 한 달로 따져 보면 지금 결국에는 지금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발악이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우리 미국 증시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5월 달이 어떤 교두점이 될 텐데 분명히 이건 뭐 불보도 훤한 것 같고요. 일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영국이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 발표를 했습니다. 9%. 40년 만에 최고치. 요거는 뭐 미국이랑 똑같습니다. 뭐 오일 쇼크 이후니까 40년이고. 그죠? 여기다 더 웃긴 건 이제 근월물이 또 82년이어도 최대. 예, 뭐든지 최대입니다. 지금 뭐 신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의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하실 때마다 그 전조를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여 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인데 예, 간단하게 몇 가지 시간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몇 번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유럽이라는 나라가 결국엔 이제 관광으로 이제 먹고 살아왔잖아요. 여태까지 40년 세월 얼마나 편하게 살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생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팬데믹 때부터 완전히 지금 뭐 경제가 마비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위험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게 이제 여기 수치상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ECB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그래서 뭐 지금 오늘 아까 잠깐 보니까 1%대 지금 유로 FX가 상승장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건 뭐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고 어제는 또 급락을 했었잖아요. 뭐 급락 급등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또 화요일날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프랑스가 유럽 최대 밀 곡창지대인데 뭐 지금 가뭄 홍수로 인해서 지금 수확량이 엄청나게 타격을 좀 받고 있고 뭐 또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 여전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나마 뭐 이제 유로화로 결제를 한다니까 그나마 이제 뭐 천연가스 석유라도 조금 숨통을 틔웠는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뭐 아까 해양 마스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돈을 여기는 뭐 지금 어떻게 걷어들일 수 있는 풀었던 양적 완화 시켰던 돈을 풀을 수 있는 어떤 지금 이 상황이 전혀 되지가 않아요. 미국하고 상황이 완전 달라요. 예? 자생력을 업되는 거예요. 이 나라 자체가 뭐 하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 기간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거는 한국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이 데이터 수치상 보면. 이제 그거를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 BOE 총재, 영국 총재죠. 베일리 총재님이 하시는 말씀이 종말론적이다, 지금 상황이. 오죽하면 총재가 이런 말까지 하겠어요. 이런 말 저 총재가 말하기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진짜. 이 파월하고 참 말하는 게 또 대비가 되죠. 이 사람은 참 솔직한 사람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그 유럽 자체가 이 발가벗은 원숭이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유럽이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들인지를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참 아쉽고 이 숫자를 봤을 때, 뭐 영국 베일리 총재까지 하는 얘기 봤을 때는 이게 정말 그 7월, 그죠? 7월 전까지 어떻게든 이제 뭐 유럽 경제 자체를 살리려고 부단히 애를 쓸 겁니다. 쓸 건데 뭐 써도 그렇게 뭐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유럽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경제 침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크게, 아주 급속도로 올 수 있는 여지이 너무나도 많다. 비단 예로 아까 뭐 잠깐 뉴스를 보니까 벌써 미국에서 또 10만 명의 또 뭐예요, 이제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답니다. 그래갖고 병상도 입원율이 다시 늘어나고 또 거기다가 또 다시 이제 그 코로나 브리핑을 좀 재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팬데믹 때문에 유럽의 이태리, 프랑스 뭐 등등 나라들 얼마나 또 환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영국이나. 그럼 이 나라도 지금 아직 뭐 뉴스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여기도 지금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거기는 거의 마스크 벗고 다니잖아요, 지금. 오히려 그게 또 새로운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스러운 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럽의 악재가 너무 많아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일단 뭐 미국은 이 파월 의장이 어떻게든 뭐든지 뭐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어떤 이 소스가 없어요. 소스가.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것에 한 말씀 더 드리고요. 일단 영국으로부터 출발해서 뭐 전 유럽 국가가 상당히 안 좋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마스터님께서 이제 시장 이야기를 또 열정적으로 설명하시다 보니까 격한 표현이 사용될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생방송은 1시간으로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또 많은 시장 이야기라든지 다양한 상품들을 모두 다 다뤄드리지 못해서 또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내일 지금 해영 마스터님께서 무료 특강도 준비해주고 있더라고요. 저희 마스터님들 굉장히 부지런하십니다. 자정까지 생방송을 하고도 내일 오전 10시에 무료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해서 다루지를 못했는데 해영 마스터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올해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다뤄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